종부세 여태까지 한동안 잠잠했죠. 6월 전에 난리 한번 쳤었죠. 1주택자 죽네. 1주택자 죽어요? 종부세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1주택자들은. 누가 죽는다? 다주택자들이 죽는다. 그래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느냐, 그리고 12월에 납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22일부터 종부세 날라든다. 5.7조 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 그러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이만큼까지 늘어난다. 그것도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끌어올릴 경우.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러면서 1주택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 납세자 수 증가에 비해 종부세 수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 표준 상향,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그 다음에 공정가액 인상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서이다. 자, 핵심부터 볼게요. 종부세율 인상, 1주택은 그렇게 많이 인상 안 됐습니다. 1주택이 요만큼 인상했으면은 다주택은 이만큼 인상했죠. 핵심 요거 아니죠. 과세 표준을 상향했는데 왜 올라요? 예전에 9억 이상부터 냈었는데 요거를 11억 이상으로 바꿨죠. 그러면 11억 이상 분에 대해서 내는 거죠, 종부세를. 근데 왜 과세 표준 상향이 급증하는 이유에 들어가느냐, 개소리죠. 자, 그 다음에 공시가 현실화, 공정가액 인상. 근데 요거는 매년 5%포인트 인상됐는데 올해 급증했다는 건 공정가액 인상이랑 관련이 없어요. 공정가액 인상은 2019년부터 5%포인트씩 계속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다? 공시가 현실화. 근데 공시가 현실화 때문에 죽는다 하고 있는데 현실화란 말이 뭐예요? 외국에서는 시세대로 받는다. 공시가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낸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세금 인상 얼마 안 되니까 집 사! 차익도 많이 오르는데, 자, 수익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수요가 몰려서 다시 상승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낀 데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완화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60%대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 100%로 맞춰야 되죠.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려놓고 공시가격 올라간다고 징징대는 게 말이 되냐. 저거 그렇다고 한 번에 현실화율 100% 딱 맞춰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면 사람들 다 죽어가니까 징징대지 않게 하려면 공시가격에 따른 혜택도 줘야 되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공시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에서 이 정도는 된다라고 보장을 하는 거니까 공시가격에 맞게 전세가격 상한선을 책정을 해라. 그러면은 공시가격 올라간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떠넘긴다는 말이 조금은 신빙성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공시가격이라는 그 텀을 더 놓고 공시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이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1주택자 종부세 패닉. 얼마나 오르냐? 249만원에서 458만원, 796만원까지. 0.8만원에서 8만원, 59만원까지. 이거 배율은 장난 아니죠? 230만원에서 433만원, 740만원까지. 패닉이래요! 이걸 보셔야죠. 2200 하던 게 1억 200 됩니다. 700 하던 게 8000 됩니다. 누가 패닉이에요? 집값 계속 올려보면은 세금은 더 나오겠죠. 1주택자가 패닉이에요? 1주택자가 저 정도 고가를 할 수 있을 여력이 되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저 정도 충분히 낼 여력 되죠. 월세 내는 사람이 더 패닉 아니에요, 그럼? 근데 다주택자들이 패닉인 거죠. 저걸 자꾸 1주택으로 몰아붙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실수요를 잡는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번에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총 보유세를 생각을 해봅시다. 보유세 대부분이 감면이 됐죠. 82% 정도가 감면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상위 18%. 상위 18%면 부자죠. 몇백만 원에 덜덜 떨 정도예요? 1년에 800만 원 가지고 덜덜 떠는 사람들이 상위 들어가요? 레미안 대치펠리 있으면 대치동에 있어요, 대치동. 대치동이 강남 중에서도 핵심이죠. 왜? 거기에 학원가 있고, 멀지 않은데 자족시설 있고, 역 있고, 병원 있고. 그래서 음아아파트가 비싼 건데. 핵심은 다주택자 패닉이죠. 그런데 다주택자 잡아서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이런 기사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맨날 1주택자만 죽는다.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800만원 낸다고 안 죽어요. 재산세가 960인데 종부세가 800이죠. 근데 다주택자는 재산세가 1010인데 종부세가 1억이에요. 어느 쪽이 더 커요? 그리고 이 보유세는 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재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질 경우.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1주택자가 실수요다. 그리고 집사라고 해서 집값 몰려가지고 돈 많이 빨아먹는, 수수료 받아 처먹고 강의료 받아 처먹고 하는 그 전문가란 작자들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그리고 1주택은 한 10년은 보유한다. 다주택자들은 수익만 내면 팔아치우죠. 그러면은 집값을 조정하는 건 누구냐? 1주택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다가 떨어지면 종부세, 재산세 조정되는 건 괜찮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수익 때문에 수익성 떨어진다 싶으면 팔아 제끼죠. 그러니까 이들 가지고 집값이 영향가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들이 집값을 휘두르는 건데 얘들이 위험한데 자꾸 1주택자 물고 늘어지는 거다.
그런데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면세 검토하고 있대요. 요거 가지고 집값 오른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죠? 아니, 종부세 올리면은 세입자들한테 떠넘겨서 전세 오르고, 종부세 면제하면 집값 오르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정치적 이야기 같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부동산 이야기만 하나 하자면 본인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역대급 종부세 날아온다. 누구한테 날아온다? 강남 2주택이면 보유세 1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플러스 종부세율 조정. 그래서 핵심은 누가 박살난다? 1주택자는 조금 힘들어졌는데, 그리고 종부세가 저렇게 올라가면 뭐라 그랬어요? 보유하기 힘들어서 매물이 늘어난다. 왜? 양도세 시즌 한 3달 전쯤부터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종부세 시즌 언제예요? 종부세 12월 1일부터니까 한 3월부터 매물 늘어나기 시작했죠? 지금 언제부터 매물 늘어나요? 거의 9월부터 매물 늘어났죠. 딱 그 시즌 돼서 매물 늘어나는 거예요. 당장 되는데 부담되니까 일단 팔아서 내려고. 빚내서 하면은 지금 이자도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근데 문제는 6월 같은 경우는 종부세와 양도세 시즌이기 때문에 부과가 됐어. 그러니까 그 뒤에 매물이 급격히 줄 테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종부세 고지서 앞두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금 왕창 올릴 거다. 종부세율이 1주택자는 0.1에서 0.3%포인트씩 올렸는데 2주택자는 2배로 올렸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금 왕창 올릴 거예요. 신규 대학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으니까 종부세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계획. 맨날 쓰는 소설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발표된 다음에 전세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예요? 지수상으로? 세종이에요, 세종. 공시가격을 거의 70% 가까이 상승했죠. 그런데 전세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더라. 전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면 세입자들이 받아줘요? 지금 전세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 딱 2가지 이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전세 대출 은행권에서 중단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거. 그런데 왕창 올린대요. 희망사항일 뿐이다. 5천만원 내려서 안 나가는데 전세가격 왕창 올려서 종부세를 메꿀 거다가 아니라 전세 계약금 돌려줄 돈까지 메꿀 일을 만들 거다. 이거죠. 임대차법 때문에 맨날 전세 매물 부족하고 신규 계약 팍팍 오른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전세 매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죠. 지금 전세 매물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옆에 보면 전세 매물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일 텐데 어떻게 올려서 메꿀 수 있을까요? 내년 8월 되면 전세 가격 폭등한대요. 8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도 못했어요. 31일날 발표가 됐죠. 7월 31일. 그리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8월 1일에 통보한 사람은 9월 1일부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다?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했죠. 그리고 9월까지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냐? 벌써부터 이러고 있는데. 신규 계약이요? 지금 3중 가격이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거의 그대로 갈 거고 얘는 사라질 거고 얘가 이렇게 맞춰 갈 거예요. 9월에 여기까지 맞춰질 수도 있어요. 맞춰지는 순간부터 동반 하락 시작되는 거고 1년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떨어지는 것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전세가 올려서 하고 싶으면 해봐라. 종부세 메꾸다가 전세 보증금까지 메꾸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지금 맨날 실수요 패닉바잉 이야기 하는데 다주택자가 3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1인 가구 급증 영향으로 무주택 가구가 급증했다. 다주택자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2020년 통계니까. 2020년에는 처분 전이죠. 언제 많이 처분했어요? 물론 그 2020년 6월에 좀 처분하긴 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리고 비싼 데는 처분하고 있던 와중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1억 미만, 3억 미만 갭투기 엄청 들어갔죠. 요거 스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 조장해가지고 찍어줘서 쭉쭉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본인들은 팔고 빠져서 무주택 들어간 사람들 되게 많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늘어난 거요? 2주택인데 안 팔려. 그래서 증여로 넘겼을 수도 있고 양도 형식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2020년 6월에. 그래서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해서 팔아치웠죠. 그래서 자녀한테 넘긴 것들 팔아치우고 혹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은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1억 미만 갭투기 이런 쪽에 다주택자 늘어난 거고 가구수 얼마나 늘었어요? 서울은 줄었죠. 서울의 다주택자가 줄었다는 거는 팔고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주택자 많이 늘었다는데 고작 이만큼 늘었죠. 그러면서 무주택 가구 더 많이 늘었다. 팔고 빠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방 가가지고 1억 미만 갭투기에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하니까 빨리 가서 내가 선점해야지 하고 낚이는 2030 MZ 세대들이 많겠죠. 거기다가 이거 공시가 1억 주택으로 차익 많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좀 더 있다 팔아야지. 아주 더 큰 바보가 아니라 바보 중 최고 바보입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뭐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타. 그래서 종부세 비중이 높은 법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단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종부세 폭탄 맞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6월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니까. 6월 이후부터 1억 미만 갭투기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언제 종부세 폭탄이 저들에게 떨어지냐? 내년 6월이죠. 내년 6월에 폭탄이다. 그런데 내년 6월에 그 폭탄을 언제까지 털어낼 수 있느냐?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에 공시가격이 책정돼서 1억 이상이 나오는 단지들은 거기에 끝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아웃이다. 두뇌가 오징어니까 그거 가지고 오징어 게임 하고 있는 거죠. 나보다 더 바보가 내년 3월에 끝나면 내년 2월엔 사주겠어요? 그런 단순한 거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사겠죠. 그들한테 파는 사람들이 최고 승자일 테고. 결론. 자, 22일 종부세 부과인데 서울까지는 아니고 한 강남 2주택 정도 되면 1억대 나온다. 지금 근데 강남권 보면 어때요? 강남권에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죠. 왜 그래요? 똘똘한 채라는데 강남권 가격이 왜 떨어질까요? 2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핵심은 다주택 매물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 수차례 금리 인상, 요걸로 전세 가격 하향세로 바뀔 거고 여기에 종부세 폭탄, 둔납을 하더라도 부담은 크죠. 어쨌든 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전에 금리 떨어지는 호재라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 전세한테 떠넘기는 거 개소리다.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